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험 쪽에 관련돼 가지고 아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 수가나 이런 것들이 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병동 안에서 환자들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초기 사태 때 이제 복지부에서 그 대남병원에 가셨을 때 이렇게 당황하셨던 것들 있는 것처럼 환자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상황들, 예를 들면 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복지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서 정신병원 내 여러 가지 치료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병상 간격들을 줄이고 또 병상당, 병동당,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 차차 해서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 위생, 손 씻기 설비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신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병실 내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전보다는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뭐 감염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환경 개선 협의체도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 관련돼서도 이제 폐쇄병동 감염 예방 관리료 그리고 전과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격리실 입원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격리실에서 검사를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도 습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가가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가는 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기 환자들, 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급성기 환자들이 있고요. 또 증상이 많이 가라앉은 만성기 환자들이 있고 또 증상이 이제 많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난치성으로 이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아주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자들 중에 이제 만성기는 자원이 많이 소모되지 않지만 급성기나 난치성 중증 환자들은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 세 가지 어떤 난이도에 의한 부분들이 수가상으로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성기에 맞춰지는 수가 때문에 급성기 환자들이나 아니면 난치성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이 정신병원들 실태 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악한 병원들도 있습니다. 열악한 병원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열악한 병원에서조차 거부해가지고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병동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공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수가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환자들이, 실제로 기피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감염병과 같은 어떤 신체 질환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될 위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외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급성기나 아니면 난치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중증일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자원 소모가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5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난이도에 대한 배정이 거의 없지만 이게 선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경우에 치과 안전관리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협조가 곤란한 환자들, 치과 치료에 협조가 곤란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중증 치매 환자 이런 경우에서는 협조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기피하게 돼서 그런 어려운 환자들을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수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신과도 이런 중증 환자들에 대한 것들이 잘 구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수가들이 적정히 책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환자들이 이게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원 소모들 중에서 이제 간호 인력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현재는 정신과에 의한 특수간호,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환자들을 설득하고 또 체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가들이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나 격리보호료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미한 수가긴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이런 수가들도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구별되지 않는 부분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과 환자들에서 똑같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행동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그 환자들을 보나, 아니면 또 그냥 협조가 잘 되는 환자들을 보나, 같은 어떤 수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치료진의 어떤 소진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런 중증이나 아니면 힘든 환자들을 좀 선별을 해서 또 치료자들의 환자 수를 좀 고려해가지고 줄이게 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배려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간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진되는 분들이 많고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런 수가에 대한 차르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환자들을 경험이 없거나 내지는 이런 그런 이제 의료진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경험이 없고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중증 환자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이어서 이제 장애인들을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현재 한 20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교사가 배정돼 있는 반에서 학생 4명 다 1명으로 배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게 되면 되게 한 5분의 1 정도로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이런 어떤 그 협조가 안 되고 힘든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들이 있어야지 향후에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이 소진되는 것들도 막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치료제에서 이렇게 좀 기피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신과 진료에 대한 고려인데요. 이제 아까 이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잘 해서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상호 잘 협조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서 이제 후송을 가야 되는 겁니다. 후송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협조가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사 말고 앰뷸런스 운전사 말고 환자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또는 사람 한 명이 또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붙어가지고서는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료 보고서 다시 오는데 검사하고 치료하고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이송에 관련된 어떤 자원 소모들, 차량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소모들은 지금 현재 수가가 없습니다. 수가가 없어서 사실 이제 그 의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치료하는 치료에 대한 것들은 수가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되지만 그 이송에 대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적으로 외진을 나가는 환자들, 예를 들면은 드레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증상이 심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래를 방문해야 된다는 경우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더욱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격리가 되게 되면은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외진을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신원을 받는 것들을 극도로 기피한 것들은 또 이러한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들도 있지만 이런 내과적인 것들이 전혀 차단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이송에 관련된 것들도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증상에 대한 비대면 진료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들 중에서 사실 정신과는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약물 처치도 이제 상담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돼야 되는데 이 비대면 부분은 아직은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원격 진료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 있지만 이제 향후에 감염병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어떤 관찰과 자문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환자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많이 번지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환자들이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집안에서도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 환자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선별진료소에서 1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검사를 받게 한다.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 정신과 환자 가족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몇 번 검사를 가서 봤지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발전이 이제 준비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 재난 상태에서 배급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이 정신과 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는 것들이 검사를 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서는 감염은 아니지만은 검사를 받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압병 등이나 격리실 관련돼서 이제 향후 활용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정신과는 1인실 중심, 특히나 급성기 경우에는 1인실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이제 대개는 이제 행동 조절이 안 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환자들한테 위협이 되고요.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가 좀 진행된 환자들은 사실은 입원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중증 환자, 초기 급성기 환자들이 이렇게 막 증상이 심한 것들을 보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그렇게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족한 인력이나 이제 현실 보상 관련돼서 현실화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격리실 관련돼서는 지금 격리실이 그 검사를 한 다음에 1일 격리에서 이제 4일 격리로 바뀌면서 정신병원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뭐 격리실 수가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그 여러 가지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 기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신과 급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행위별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일당 정액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또 정신질환자의 재활 시설이 계속 갖춰지고 또 거주 시설이 갖춰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지금 의료 급여 환자를 갖다 이게 급여 비용으로서는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자가 좀 꺼려지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여러 가지 성장의 어떤 정도를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이 탈시설이 됐을 때 환자들도 이제 좀 더 많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